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방 PD입니다. 정 소장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자, 요즘에 어떠세요? 투자하는 게. 뭐 나야 뭐 이제 사실은 바닥은 찍고 이제 지금 올라오는 과정이라 할까?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, 그러니까? 아니 내 계좌가 아, 내 계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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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라고. 이제 증시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? 증시 상황은 이제 뭐 근데 증시 상황은 지금 사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. 무슨 소리냐면 지금 솔직한 얘기로 나는 네.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사견임을 전제한다면 이제 바닥을 찍었지 않냐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신용 잔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겁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한번 탁 깨지면 아주 무섭게 한 번은 깨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. 그래서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건가요? 아니 이제 그거는 나는 옛날부터 그 부분은 있어.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네. 전략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봐. 투자, 전략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.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 지키려고 그러면 그건 투자가 아니야. 다 지키려고 그러면 전략이 아니야.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것은 이 빈 곳과 실한 곳, 그러니까 지켜야 될 곳과 지키지 말아야 될 곳을 구분하는 게 전략이란 말이야. 그리고 또 투자 공고. 네. 모든 거를 내가 다 먹겠다 이런 거 없어. 이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투자나 그 투자 전략이라는 거 항상 어떤 수준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이제 그건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. 지금 선택의 때가 왔다.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. 저도 약간 뭐 비슷하지만 뭐 전략적으로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종목마다 투자하는 방법, 접근하는 그렇지. 방식, 그거야 그렇지. 이게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떤 거는 이제 사실은 가치를 보고 뭐 가격이 쌀 때 계속 모아가는 방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방식 그런 투자 종목도 있을 거고 어떤 종목은 시세를 줄 때만 올라탔다가 시세가 없어질 때 그렇지, 빠져나가는 그런 종목도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른 거지 내가 다른 거는 아닌데 저는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온 종목은 쌀 때 모아가는 종목은 아니고 뭐 이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시세를 줄 때 올라탔다가 빠져나와야 될 된다. 그런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. 잠깐. 네. 여기서 이렇게 말을 길게 끄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거나 네. 아니면 그냥 억지로 가져왔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. 고백을 할 시간이 됐네요. 네. 어제 제가 술을 좀 먹어서 지금 원래 사실은 뭐 어떤 종목인지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질문 한 가지 들여다보니까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체됐거든요.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금형 플레이트, 기초 뭐 플레이트 이런 이제 표준 플레이트를 만드는데 특화된 기업 신진 SM을 갖고 왔습니다. 어제 금요일 날 거의 한 18% 정도가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. 네. 근데 그 18%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니까 횡보를 쭉 하다가 고개를 탁 내민 게 어저께.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그렇지. 그 횡보선을 돌파하면서 야, 이건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왜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예, 그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그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떻게 버리는 종목이야 뭐야? 버릴 종목은 아니죠. 그럼 완전히 대박인 종목이네. 그지?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. 왜냐면 이 종목의 문제가 뭐냐면 가끔 이게 약간 테마성으로 묶일 때가 있어요. 정치 테마성으로. 이번에도 보면은 물론 뭐 실적 때문에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30% 이상 뭐 상승했던 그 매출액 뭐 영업이익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그 스위스에 가서 그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뭐 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회사가 이 신진 SM. 오. 예. 아유, 그러면 또 대박 종목이네. 근데 반짝이잖아요. 아니 어떻게 됐건 간에 방금 얘기한 대로 그래서 전략을 앞에서 얘기했잖아. 이게 이제 뭐 미리 계획이 있었구만. 깔아놓으면서 이제 그런 거. 네, 그런 부분도 또 있고 해서 이 종목 자체가 보면은 뭐랄까 꾸준한 어떤 그 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라는 건 별로 없어요. 예, 이 작년에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 대선 후보자 중에 한 명이 또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또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그러니까
잘못 사면은 물리는 종목입니다. 그렇지.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가격에서 사지 말라.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네요, 그지? 그러니까 그 대신 이건 시세를 딱 신호가 켜지면 바로 건너가서 잡아야 되는 종목이고 빨간불이 되기 전에 노란불이 켜지잖아요. 그때 바로 빠져야 되는 종목입니다. 네. 사실 나도 5월 25일 날 이거를 이제 미리 공부를 한번 했었어. 그래가지고 이제 아하 이게 아무래도 횡보를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좀 관심을 가졌는데 네. 또 우리는 방 PD가 또 탁 얘기를 하니까 머리에 그냥 불이 번쩍 들어오네. 근데 신진 SM은 그냥 일단은 표준 플레이트, 뭐 몰드 베이스 금형용 플레이트 뭐 이런 걸 만드는데 이게 기술력이 좀 굉장히 그 인정을 받는 기업이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소형 플레이트가 있고 대형 플레이트가 있는데 소형 플레이트는 시장 선점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가 이제 몇 년 전에 대형 플레이트 쪽으로 진출하면서 아무래도 그 낮은 진입 장벽 때문에 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걸 마련하면서 좀 점점점 성장을 했는데 2020년도인가 적자를 잠깐 봤다가 다시 흑자 전환도 하고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이제 올해가 이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느냐 혹은 그 흑자의 폭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년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실적이 잠정 공시가 됐단 말이죠. 그걸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0% 정도가 올라갔다. 그래서 아마도 그 어제 주가가 18% 정도가 올라간 것이 아닌가. 그러게.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. 나도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표준 플레이트라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그 이렇게 그 저 붓글씨 쓸 때 보면 이렇게 놔두는 거 있잖아. 그렇게 생겼더라고. 근데 이제 그런 게 저게 무슨 기술력 있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국내외 해가지고 특허가 관련 특허가 한 40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. 네. 그래서 이게 그 뭐랄까 기계 이 부품 같은 거 만들 때 굉장히 이제 핵심 부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나도 깊이 공부한 건 아니라서 도대체 이게 표준 플레이트가 어떻게 쓰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는 했어. 근데 이제 일단 그 기업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는 이 표준 플레이트 자체로는 이 신진 SM을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이제 뭐 확언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냥 뭐 봉이나 이런 거 만드는데 그거에 특허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하잖아. 네, 그렇죠. 40개나 된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다른 건 건두고 일단은 표준 플레이트가 필요한 곳이라면 이 신진 SM을 벗어나서 얘기할 수는 없겠더라. 네. 이런 것까지는 내가 좀 한번 본 것 같아. 근데 신진 SM이 이제 지금 이제 설명하시는 거하고 좀 약간 연결하면은 스마트 팩토리가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하더라고. 네.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도 또 꼽히기 때문에 테마가 좀 여러 개가 있긴 하죠.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탄탄한 재무. 그렇지. 네. 그리고 뭐 우리가 차트나 이런 주가의 거래량이나 이런 걸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.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그럽시다. 자, 차트를 보겠습니다. 제가 주목했던 부분을 좀 찝어볼게요.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선을 지금 그린 건데 맨 처음에 첫 번째로 그랬던 여기가 이제 저항선인 거죠. 그렇지. 이 저항선을 기준으로 지금 거의 장기간 행보를 했단 말이에요. 이때 급등한 이후에 지금 이때가 보면은 2021년 9월이죠.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9개월, 8개월 정도를 이제 행보를 계속 했어요. 하면서 여기 상단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부딪혔냐, 거래량이 터졌냐 이런 걸 좀 봐야 되거든요. 위에 딱 칠 때는 그리고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돌파를 못하면서 거래량은 전일 대비 2배 이상 했던 걸로 보이고 이때도 치고 두 번째 치고 세 번째 치고 그다음에 이번에 딱 올라간 거거든요. 이걸 이제 여기서 사실은 주목했던 거죠. 여기서 주목했던 건데 마침 또 이게 조정을 또 보이면서 이렇게 깜짝 급등을 이렇게 뚫면서 올라가더라고요. 근데 여기 위에 보면 꼬리가 딱 보이는데 이 꼬리가 저는 이제 이거는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봐요. 실질적인 어떤 매물보다는 요때 지지 밟고 했던 이 장대 대파를 만든 요걸 빼고 나머지 여기서 심리적 저항선이 생겨서 매수세가 안 몰려서 그런 거지 매도량이 많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게 분봉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오호. 네,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갔거나 뭐 이렇게 위에서 쭉 내려온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더 이상 가지 않고 추가적인 매수세가 없고 옆으로 이 주가를 버티면서 옆으로 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힘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. 그렇지, 그렇지. 네.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차트선은 되게 좋네. 그렇게 따지면 분봉으로 보면. 그렇죠. 거래량도 이렇게 충분히 나와줬고
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차피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이런 식으로 급등했다가 힘없이 이렇다 시세도 그렇지. 없이 옆으로 지루하게 급등했다가 가고 그 전에도 뭐 이런 종목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얼른 아까- 빠져나와야 된다. 아까 얘기한 대로 초록불에 타고 노란불에 빠져나와야 된다. 빨간불 바뀌기 전에.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게만 노란불 정도 되는 거겠죠. 뭐 이런 느낌이 여기가 노란불. 윗골이 달리고 막 뭐 그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륙을 아직 안 한 상태니까 출발을 안 한 상태니까 그렇다 지금. 그렇죠. 이제 시동 걸고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. 뭐 올라갔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뚫었으니까.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이 종목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런 전략은 좀 필요한 거예요. 저희가 앞에 맨 처음에 이제 인트로 때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이유가 이 종목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나만의 전략이 필요한 거고. 그렇지. 그게 틀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정해놓고 가는 거지. 예. 왜냐면 그것 때문에 제가 잘못되거나 무너지거나 미련을 갖거나 기대하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. 그냥 깔끔하게 쿨하게 종목을 뭐 결정할 수 있다. 예. 사실 이런 종목은 이제 차트를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또 그렇지. 기업 분석도 봐야지. 기업 분석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죠. 야, 그 2020년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적자를 봤어요. 이때 빼고는 괜찮은데 뭐 회사가 업력이 짧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하나로 뭐 잘못되거나 망하거나 이럴 일은 없는 회사고 그거는 확인을 했고 자 지금 보면은 매출은 계속 성장하네. 네 괜찮죠. 근데 이제 요 1분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요때 비교했을 때 이때가 40억인데 지금 거의 절반 정도를 한 분기에 벌어버렸단 말이죠. 그렇지.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주목을 받은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다 이제 돌아선다라고 치면 그렇죠. 게다가 부채 비율도 100%도 안 되고 50%밖에 안 되고 그리고 뭐 다른 걸 봤을 때도 뭐 ROE나 이런 거를 보면은 나쁘지 않고 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태로 보이시고요. 그러네. 자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살펴봤을 때는 길게 볼 것까지는 아니어도 당분간은 시세를 줄 것 같은 그런 차트 모양과 어떤 그거를 뒷받침하는 어떤 배경들, 뭐 매출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쪽 연관도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이슈가 또 부각되면 이것도 또 어느 정도 반영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그리고 철강 가격도 오르고 뭐 후판 가격도 오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방 사업에 대한 시설 투자가 또 늘어나면서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 사실 그렇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별로 없거든요. 예, 꾸준하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. 반짝하고 마는 거니까. 예. 그래서 사실은 차라리 괜찮은 회사일수록 정치 테마주랑 엮이지 않는 게 더 좋은 그런 부분인데 이 신진 SM은 그런 부분이 또 엮여 있었다 보니까 예,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이 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네. 내가 보기에도 뭐 하여튼 중요한 건 네. 지금 바짝바짝한 모습을 뭐 그게 짧든 길든 간에 네. 한번 신호를 줬으니까 네.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. 네.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네. 같아요. 그럼 신진 SM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소대님께서 또 준비하신 종목을 들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.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, 경제연구소, 시장조사기관,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.